지난 시간에는 전쟁의 5가지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와 같은 5가지 조건과 또 오늘 설명할 7가지 계산을 비교 분석하면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7가지 계산과 함께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가 승리할 수 있는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 주숙 유도, 장숙 유능, 천지 숙득, 법령 숙행, 병중 숙강. 7가지 계획이란 임금은 누가 더 법도가 있는가, 또 장수는 누가 더 유능한가, 천후, 즉 천기, 날씨와 지리는 어느 편이 유리한가, 또 법령은 누가 더 잘 시행하나, 군대는 어느 편이 더 많고 강한가, 사졸 숙련, 상벌 숙명, 오이차지 승부이, 또 사병은 어느 편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상과 벌은 누가 더 밝은가. 나는 이것으로 승부를 알 수 있다. 창정오개, 용지필승 유지, 장불청오개, 용지필패 거지. 장수가 나의 계략을 듣고 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머물고, 장수가 나의 계략을 듣지 않고 쓰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떠날 것이다. 대충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들 전부 다 했죠? 네. 여기서 이 머문다는 것은 이 장수가 나의 계략을 듣고 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머물고 할 때 그 머문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장수가 자신의 병법을 믿고 쓰면, 이 손자의 병법을 믿고 쓰면 반드시 이길 것이므로 계속 이 자기 병법을 애용할 것이며, 그 병법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반면에 장수가 자신의 병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그러면 자신의 병법이 별 소용이 없어 그 장수는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기 병법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아무 소용없으니 나의 병법을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계리 이청, 내위 지세, 이좌 기호의 세자, 인리 이제 권야. 나의 계략을 이롭다고 생각해서 들으면 곧 세력이 되어 그 밖의 싸움에 도움이 되니, 세력이란 유리함이 원인이 되어 임기응변의 책략을 통지하는 것이다. 자, 이 말도 대충 전부 다 이해들 하셨죠? 그래서 이 말들은 쉽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맨 끝에 문장인 그 인리이제 권야에서 이 권이라는 것은 권변을 뜻하며, 이는 곧 임기응변을 말합니다. 이 중국어에는 왕도와 권도가 있어서 왕도라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방법을 말하고, 권도라는 것은 곧 지름길로 그 응용 변화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도란 임기응변입니다. 아셨죠? 임기응변은 능하다 이거예요. 결국 싸움이라는 것은 지도자와 한 뜻이 되어 우주심, 즉 영혼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낮과 밤, 또 추위와 더위 등 하늘의 기상 조건과 땅 기운이나 지형 등 지리적 조건을 유리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또 기세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또 올머리와 갈머리를 잘 사용하는 유능한 장수가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법도 있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리고 위에 말한 이 7가지 계략과 합쳐서 비교 분석하여 보면 나는 누가 이길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전태세입니다. 이렇게 갖춰져야지만이 싸우는 거지 그냥 무작정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도입니다. 도. 왜냐하면 도란 결국 우주심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자의식이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싸우는 적만 적이 아니에요. 저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쪽에 있는 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같은 편이 지도자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아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자라는 것은 나 아자고 적은 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적은 곧 내 안에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적이 싸우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갑자기 팔자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감옥 가서 앉아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총 맞아 죽는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적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이 아적이라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겠는 게 이게요. 우리 민주주의의 큰 단점이 이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적도 말하면은 다 말 돼요, 그게. 어느 말이라고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사정 들어보면 이 사람 사정도 맞는 얘기겠고, 저 사람 사정 들어보면 저 사람 사정도 맞는 얘기겠고, 다 그렇게 들려요. 왜냐면 인간 생활이 다 비슷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 축, 울타리, 즉 추구하고 뜻하는 핵이 같은가 아닌가에 따라 진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랑 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적들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은 인간적인 얘기에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핵과 축이 같으면 진정한 내 편인데 핵과 축이 다르면 그것은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핵과 축이 같아야지 같은 것으로서 울타리를 이루어야지 그게 진정한 내 편인 거지. 만약에 핵과 축이 서로 다르면은 그거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울타리가 아닌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지 못 될 수 있는지는 인간끼리 문제입니다. 물건을 잘 만든다. 아무리 물건 잘 만들면 뭐예요? 사람이 안 사주면 소용없죠. 왜요? 돈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발명력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미국에서 처음으로다가 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하고 개하고 입맛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 입맛에 딱 맞춰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다 따라다녀요. 왜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나가면은 개들이 다 몰려와요. 뭐 뉴욕시 개들이 다 몰려와. 서울에서 내가 방배동에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개들이 다 몰려와. 그 몰려와서 왜 미친 듯이 먹어? 그럼 뭐해? 돈을 안 내고 가는데. 그 사람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거 만들어낸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아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이 있는 그 안에 사람을. 그 사람이 다 찔러요. 찌르는 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은 찔르고 싶어도 못 찔러요. 다 무슨 요만한 꼬투리락도 있어야지 찔르지. 아셨죠? 우리나라의 핵은 곧 한반도입니다. 땅덩어리예요. 우리나라 핵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켜야 할 땅덩어리가 곧 우리의 핵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땅덩어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한반도 안의 백성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축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국가죠? 그럼 이북은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죠? 아니에요. 이북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북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예. 난 30년 전에 그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중국 옷이 있어요. 중국 옷은 아주 쌉니다. 근데 중국 옷보다 조금 잘 만든 옷이 있어요. 그 옷은 사고 싶었는데도 못 샀어요. 왜냐하면 거기 탁 열어보면은 나라 이름이 우라지게 길어요. 그것도 한자로 써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바로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이북도 무슨 나라라고요? 민주주의입니다. 아예 대놓고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인데 쟤네는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인지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지금 이루어낸 것입니다. 옛날에 뭐 4.19도 그렇고 또 박정희 시대 때 우리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가면 다 데모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웠어요. 길 지나다니면 그 최루탄 하도 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싸워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북 민주주의는 자유 요만큼도 없어요. 뭐 평양 무슨 공연 간다고 그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봐요. 따발총 있으면 다 쏴버리고 싶어요. 그걸 무슨 환송을 받았다고. 전혀 얼굴 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에 무슨 환영하는 얼굴이 어딨어요. 바짝 쫄아가지고 박수 치고. 이런 박수가 감정이 하나도 안 실려있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한반도가 아닌 것을 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아적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안 맞으면 아적이에요. 비록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분명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만큼 성장해놓고서 우리 훅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이 바로 그런 위험한 때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핵과 축을 모르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적들에 의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적들은 옆에서 꼭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친절 베풀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동력적인 사람은 핵을 고수하고 지키지만 지켜야 핵을 모르는 사람은 수동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적들이 인심을 베풀면 좋다고 하며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몰살당해요. 예. 이렇게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고 약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모르고 베풀면 무조건 좋다고 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만 믿고 현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 말만 듣고 아 좋네요 좋네요 이러고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훌러덩 넘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중은 조금 베푸는 척하면서 엉터리 정보를 인식시켜 놓으면 안에다가 인식시켜 놓으면 모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은 곧 속임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손자는 다른 편에 가서 아적이 돼가지고 그쪽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쪽을 혼란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자 궤도야 고능 이시지불능 전쟁은 곧 속임수다. 고로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용이 시지불용 근이 시지원 원이 시지근 군대를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먼 곳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실 정신은 이쪽 사람한테 있는데 저쪽 보고 있는 것처럼 하고 또 먼 곳을 볼 때는 가까운 곳을 보는 것처럼 속여야 한다. 전쟁이란 곧 적을 속여서 나의 뜻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이 아닌 자기 편을 속이는
그것도 백성이 아닌 지도자가 백성을 속이는, 알고 보면 국가도 아닌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 편히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도자가 거기 총수라는 인간이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네. 속여도 너무 속여서 이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아는 게 좋아요. 괜히 아는 척하고서 그냥 모르는 척. 이게 또 혹시 이거 이스라엘 아닌가,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꼭 옆에 분한테 물어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도자는 자신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이젠 아예 제일교포를 불러다가 애를 만들어 놓고 그 애도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뻥입니다. 뻥. 거짓말은 그래도 말이에요. 거짓말. 뻥은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는 그 동명이인, 이게 이름은 같다 이거예요. 사람은 틀리지만. 그 동명이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지도자 이름은 김구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김구라의 손자 삼구라가 지금 지도자로 있어요. 그 애비 이구라는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지금 얘도 그래요. 얘 엄마 제일 교포예요. 얘는 아예 백두혈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무슨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얘도 무슨 백두산에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얘는 3살 때 자동차 운전도 했대요. 난 3살 때 자전거 운전했어요. 얘는 나보다 더 대단하네요. 사실 전에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곳 태어난 곳에 땅 기운을 받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바보들도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매우 뛰어난 기감 능력자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지명은 곧 예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땅 이름 같은 거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건 내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옛날에 위로 형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형이 4살,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식 갖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8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형이 죽고 나서 8년 동안 자식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서울 지금 그 연세대학교 뒤에 그 서대문에 있는 봉원사라는 절에 가서, 봉은사가 아닙니다. 봉은사는 삼성동에 있어요. 거기는 봉원사예요. 봉원사라는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두 분이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태몽을 꾸신 거예요. 황금색 용이 여의주를 손에 쥐고 바다에서 팍 솟구쳐 오르면서 입으로 불을 내뿜는 그런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누구 태몽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누군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봉원사에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서울도 아니고, 또 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전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거제도라는 섬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아니 서울에서 왜 기도를 하고 하필이면 태어날 때는 거제도에 가서 날 낳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그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라는 곳에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서 거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지고 너무 미쳐 내려가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서울에서 기도해가지고 태어날 때는 그 거제도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3살 때 얼른 올라와서 내 말투는 이게 서울 말투예요. 내가 저기 거제도 말투 썼어봐요. 얼마나 그거 사람이 그 지방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신 말씀인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지방어로다가 말하면 그 참 그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촌스럽잖아요. 그게. 그래서 난 서울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는 태어나서 3년 동안 거제도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나는 내가 태어난 거제도 땅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랄 소식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제도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눈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이 잘 안 온대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에는 그 전날 새벽 아침부터 눈발이 막 휘날리더니, 눈발이 막 휘날렸대요. 휘날리더니 오후부터는 붉은 눈이 소복소복히 쌓여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그 태기가 있으니까 오늘 내일 하는 판국에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저녁 때 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무릎이 올라오고 이렇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네 집 기둥하고 우리 집 기둥하고 새끼줄을 묶어놨어요. 왜냐면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새끼줄을 미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기둥과 우리 집 기둥에 새끼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은 소복소복히 쌓여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는 눈이 지붕을 덮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우리 집은 그 초가집 같은 거니까 아마 지금 우리 어른집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아저씨네 집도 덮고 우리 집도 덮고. 그래서 나는 아침 7시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 태기가 있다고 하자 옆집 아줌마와 아저씨가 그 메어놓은 새끼줄을 따라서 내가 태어나도록 와서 더물도 끓여주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특별하게 하얀 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눈이 잘 안 오는 거제도에서 말입니다. 거기 눈이 잘 안 온대요. 근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었다고 그럽니다. 이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도 상당히 예뻤지만 남다르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쟤는 똑똑한 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날 아주 어른들이 나한테 말 시키려고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줄 섰었대요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8년 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도 100일 기도해서 낳았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찾아도 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최고 높은 분한테, 그 미국 사람인데 뭐 별 둘인지 뭐 별 셋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분한테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 전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에다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양색씨가 아기가 너무 이쁘고 똑똑해서 부산으로 데려갔다고 어느 미군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데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탓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시 우리 부모님 품으로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그곳에서 통역관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계룡산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계룡산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계룡산 아시죠? 그때. 나는 한국의 여러 곳을 두루두루 가봤지만 아직까지 그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20세 때는 내 기감 능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인데 내가 아무리 그 계룡산을 생각해봐도 그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다는 것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는 그곳에는 그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에 온갖 무속인들이 좋은 땅 기운을 받는다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잔뜩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런 데서는 위대한 인물이 안 태어나요. 그렇게 떼지어 있는 데서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어요. 물론 무속인이라고 해서 위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왠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특명으로 그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신도안에 있는 사람 다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계룡산은 지금 그냥 계룡산으로만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몇 해 전에 한 7, 8년, 이제 한 5, 6년 됐나요? 그때 거가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육지에서 거제도로 이어졌다고 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갔을 때는 거가대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거기 지금 육지로 가는 다리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가대교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에서 친구들도 오고 해서 내가 태어난 포로 수용소 근처를 자세하게 구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마 이쯤에서 태어났다. 입구에서. 그래서 이제 구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혹시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 계룡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무슨 뚱뚱한 소리를 하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가 계룡산이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 계룡산이 닭볕을 개자에다가 용용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사람 알려줘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려줘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전혀 엉뚱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진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룡산이 2군데 있었습니다. 충청도에도 있고 또 거제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제 계룡산이에요. 지금 저 사진은 인공위성이 찍은 거제도의 계룡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계룡산 입구에 어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어느 스님이 하늘에서 보면은 닭 벼슬의 머리에다가 몸뚱아리가 용이 품고 있는 모습의 산이라고 해서 계룡산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자, 뭐가 용인지 저거 보고 또 기감 능력 있는 사람은 금방 보면 알아요. 저게 용이라는 걸. 근데 뭐가 용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용인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죠? 이게 용이에요. 오른쪽이 저게 꼬리고 왼쪽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게 그래서 계룡산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 거제도라는 뜻도 거제도가 크게 세상을 구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제도예요. 내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파독문명입니다. 내 가르침이 파독문명이에요. 그리고 파독문명을 알고 있었던 옛사람이 있다면 옛날에 파독문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동양에 하나 있고 서양에 있습니다. 서양에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도 알고는 있었지만 피타고라스는 입자문명을 선택했어요. 지가 수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1번 모차르트, 2번 바하, 3번 피타고라스, 4번 소공자. 누가 만들었게요? 네,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예요.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파독문명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파독문명을 쪽에 얘기를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 대부분 유니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까지 전부 다 합천 우주를 말했던 것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까지 총 보탠 우주를 피타고라스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가 그래서 코스모스 센터라고 그러니까 코스모스 센터니까 여자들이 웃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센터가 무슨. 그분이 웃었던 그분은 코스모스 그러면 산들산들 피어있는 그 코스모스길 코스모스만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코스모스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코스모스하고 유니버스는 틀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니버스고 보이지 않는 전 우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부터 이 파동 문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서양의 피타고라스라면 동양에는 노자입니다. 노자. 노자는 일찍이 우리 몸의 아픈 부위, 어느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소리를 통해서 그 파동, 소리라는 파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그 치유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맨땅요법을 배우시면은 우리가 그 파동요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때 파동요법은 음파 진동술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몸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동의 세계를 옛날에 노자는 도라고 하였습니다. 파동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더불어 파동의 세계인 도에서 입자의 세계인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옛날에 노자는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나는 수없이 많은 고전을 접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노자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사실 예수 같은 사람도 파동문명입니다. 근데 예수는 학술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예수가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믿는 너의 파동이, 마음의 파동이 너를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것도 사이퍼죠. 예. 그래서 파동문명, 그런데 옛날에 노자는 거의 그래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일러줬던 사람은 노자입니다. 내가 태어난 계룡산 옆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저 맨 위에가 계룡산이에요. 저 빨간 부분이. 그리고 밑에 저기도 빨간 부분이 또 있죠. 저 부분이 노자산이에요. 예. 계룡산은 566m입니다. 근데 노자산은 565m예요. 계룡산보다 1m 작은 산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저 계룡산에 이순신산도 아니고 이율곡산도 아닌 외국인이 저기 저렇게 신기하게 저기 있겠어요? 그래서 노자는 어떻게 보면 파동문명의 선지자입니다. 노자가 선지자예요. 파동문명의 선지자가 노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것을, 노자의 저 노자산을 다시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예, 저것입니다. 노자가 저렇게 괴나리 보찜을 지고 나를 만나러 오는 형상이 찍혀 나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척 보면은, 송가채가 저걸 척 보면은, 아, 사람 같은 애, 이렇게 보여요. 근데 또 송가채로 안 보고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가 얼굴이 어디 있고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지금 저 왼쪽 저 부분이 바로 저를 쭉 올라가면 계룡산 나오는 거예요. 예. 저렇게 괴나리 보찜을 지고 나를 만나러 오는 형색이 찍혀 나옵니다. 재밌죠?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저렇게 진짜 저런 데 있어야지 저런 땅 기운도 받고 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스토리도 함께 있는 거지. 태생도 이렇게 우연인 듯 자연스럽게 태어나야지, 가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로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면 나락꼬락서니가 저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예. 이북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인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니 이북도 어른들이 왜 저 모양이나, 어른 없어요. 어른이고 애고, 우리 사람은 주입된 것만이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 이북에서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그래도 훌륭한 이북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녀를 구분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 나라 일을 선전하러 다니는 그런 그 강사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도 자꾸 귀찮게 구니까 가가지고선 남쪽에서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에 들어있는 과자를 먹고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남쪽에 따지러 온 거예요. 그렇게 삐라에다가 그렇게 독을 넣어가지고 사람 죽였으면 되겠느냐. 이것도 남쪽에 따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하나원인가 거기 가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그 아줌마는 이북에서 그거 먹고 즉사했다는데. 근데 사실은 이북에서도 우리 남쪽에서 보낸 것하고 똑같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주워 먹고 죽게도 만든대요. 그래서 남쪽을 흉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결국 뭐 했느냐, 그 이북에다 삐라 뿌리는데 거길 자기가 직접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는 달러도 넣지, 먹을 것도 넣지, 뭐 하다못해 USB도 넣지, 이북 사람을 위한 것만 넣지 이북 사람한테 해양 걸 넣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북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따지 나와서 그 사람은 지금 당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세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피고 또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춘 뒤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교란시켜서 허점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은 백성들에게 세상 진실을 알려주면 저절로 붕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위대한 점은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저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걸 빼내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물빼기 작전이라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지. 저게 아마 좀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가 조금 쟤도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면은 뭐라고 거짓말 했는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헷갈릴 겁니다. 지가 한 거짓말을 뭐를 했는지 가지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손자가 말하기를 이유지, 난이취지, 실비비지, 시리비지, 강의피지, 노이요지, 비교지. 내가 좀 이렇게 한자만 읽는 것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읽으려면 이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자막을 보시고 내 말을 믿지 말고 그럴 때 자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으로 유인하고 혼란할 때 취득한다. 상대가 충실하면 방비하고 상대가 충실하면 여기서 방비해야 돼요. 또 상대가 강하면 피한다. 상대가 노하면 막 부추기고 또 얕보이게 해서 교만하게 하라. 교만하면 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중심을 잃고 끝내 패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전쟁은 결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통해서 상대방 스스로가 지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손자병법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7가지 계략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감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저 그림도 눈으로 보면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왜 용인지, 저게 왜 노자가 무슨 개나리 봇짐을 지고서 뭐 어디를 간다는데 저게 뭐가 뭔지 이건 눈으로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기감으로 봐야지만이 저것이 사람처럼 보이고 용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기감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